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강의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보건행정이 어떤 과목인지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행정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일반 행정. 그죠? 저쪽에 노량진에 3년 동안 난리를 치는 애들 일반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요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면 박쥐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게 알고 이것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중보건은 이미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얼추 아는 것 같아. 문제는 행정이죠. 예, 행정은 저 일반 행정하는 애들은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3개월 만에 끝내요. 그렇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고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그 과목이 있는데 과정은 안 배우고 결론만 배우는 거죠. 뭐다 결론만 배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렵다 싶다. 엄청 어렵다. 예, 결론만 배우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좀 쉽게 해드릴게요. 다음 중 엄마에 대한 표현이 아닌 것은, 엄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문제가 아닌 것은. 자, 1번입니다. 남자. 자, 2번 여자. 자, 3번 학생. 4번 할머니. 자, 엄마에 대한 설명 아닌 거 뭘까요? 네? 답 3번이에요? 1번이지 당연히. 예, 1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맞나? 그럴 수 있죠. 여자 확실히 맞죠. 또 엄마가 나이지만 할머니 맞죠. 엄마 학교 다니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다음 중 엄마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나왔다고 합시다. 자, 1번 여자. 자, 2번 학생. 3번 남자. 4번 하여튼 다른 거 합시다. 자,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여자죠. 그렇죠? 결국 뭔 소리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학생이 맞다는 거죠. 여기서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보건행정을 풀다 보면 여기선 답이야. 근데 다른 곳에 가면 답이 아니야.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 기코 문제가 많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배가 산으로 가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기코 배산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건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외웠어. 그런데 전혀 엉뚱한 문제가 이게 뭐지? 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코 배산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2문제가 항상 나와요. 예외는 있었습니다. 요번에 서울시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말도 안 되게 쉬웠습니다. 그렇죠? 결국 내년에는 이런 기코 배산 문제가 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봤던 게 그게 모범 문제는 아닙니다. 되게 쉬웠고요. 말도 안 되게 쉬웠고 그건 싹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항상 기코 배산 문제 그러니까 18대 2의 법칙을 어긋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요번에. 그리고는 전혀 없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수시로 암기. 이건 진짜 암기입니다. 근데 특히 암기를 할 때도 단어에 포커스를 둬야 돼. 단어를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맨날 헷갈립니다. 걔가 같고 이제 얘가 같고 해서 아예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단어장을 하나 만들어라. 영어만 단어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단어장을 만드시는데 특히 낯선 단어장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 근데 요게 일반 행정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상식처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낯선 단어고, 이게 만약에 이게 입에 익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계속 당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낯선 단어장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뭐 기억, 니은, 디귿 순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우리 이제 배울 때 낯선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얼른 쓰세요. 그래서 기억이면 기억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옆에 뜻을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한 언어로 쓰셔야 돼. 아, 이건 뭐야 썼다. 말도 안 돼. 누가 보면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쓰세요. 쓰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이런 단어가 딱 나타나. 그럼 희한하게 이 낯선 단어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뜻이 전혀 생각이 안 나. 이게 1년 내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서 막 찾다 보면 1시간 내내 찾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얼른 낯선 단어장 보면 아, 이거였었지? 라고 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내가 이해를 못했더라도 그럼 여기다 쪽수라도 써놓으세요. 여기 무슨 낯선 단어 몇 쪽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선 단어장 좀 머리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낯선 단어장 찾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 또 다시 암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행정은 정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게 보건행정. 그런데 이걸 철두철미하게 하고 나면 나중에 효자 과목이 되는 게 보건행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수를 엄청 많이 따는 게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스타트는 어렵지만 나중에 쉬워질 겁니다. 근데 정말